네, 김수민 평론가, 장진영 변호사와 함께하는 김장타임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이슈를 맛있게 또 감칠맛 나게 버무려드리는 두 분 나오셨어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급하게 핸드폰을 검색하고 계신 우리 김수민 평론가. 별일 없으신 거죠? 네, 별일 없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생중계 중이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를 한 번씩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윤미향 당선자 논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이 있었는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지금 부동산 거래 등 그동안의 어떤 상황,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굉장히 좀 오래 걸리시겠죠. 어떻습니까? 언제쯤 입장을 좀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한테 좀 유리하거나 이렇게 뭐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모으고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되고, 근데 그게 양이 설사 많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을 겁니다. 곧 개원인데. 예, 개원에도 안 나타나고 막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만간에 좀 정리를 해서 모든 것을 다 뭐 설명하진 않더라도 중요한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게 뭐 부동산 문제부터 해서 과거 우리도 뭐 한 몇십 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단시간 내에 정리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부동산 그래요. 문제 등등. 그래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너무 여러 갈래에서 튀어나와서요. 네. 이게 오래 걸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에요? 글쎄요. 자기가 글쎄요. 이거 일반 개인사의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공적인 영역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정의기억연대 활동을 하면서 했던 영역과 그다음에 개인적인 영역도 좀 겹쳐 있죠. 지금 섞여 있죠. 네. 겹쳐 있어서 그렇지만은 그게 뭐 그렇게 저는 많이 걸릴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것 자체가 그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그냥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이 윤미향 씨 문제는 굉장히 네. 심플하다고 생각해요. 네. 이분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난 자료만 보더라도 뭐 이제 자기 재산 신고를 할 때 보면 5년간 납세액이 부부가 64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5년간 뭐 연소득이 2,500만 원씩 정도 됐다. 이렇게 네. 추산을 하죠. 부부 소득 5천만 원. 그런데 제가 뭐 그 자녀를 왜 미국 유학 보내냐 여기에 시비 걸고 싶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640만 원 5년간 한 달에 100만 원 납세를 한 사람의 생활이냐라는 걸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은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금 보유 현황을 공개를 했는데 국민은행에 3억 현금 예금을 갖고 있다라고 신고를 했어요. 또 현금으로 집을 사기도 했어요. 네. 저 부채 없이. 네. 저는 말이에요. 저는 이분보다 저희 부부는 한 몇십 배 세금을 많이 내요. 근데 우리는 그 정도 현금이 없어요. 예금으로. 네. 그러니까 이 정도 3억 현금, 그다음에 부채 없이 집을 갖고 있고 자녀 미국 유학을 보냈다라는 것은요. 상당히 상류층, 그러니까 상위 제가 보기에 한 5% 내에 드는 네. 그런 정도의 수입이 있어야 유지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그런 수입이 있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그 정의연 공금을 개인 계좌로 받았던데 이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야?라고 연결 짓는 게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가 네. 일찌감치 나왔어요.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해서 냈어야죠. 지금까지 뭐 하고 있다가 이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리 못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네. 지금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좀 이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공식적으로 입장을 냈어요.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고 또 여기에 동의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또 반대로 빠르게 입장 표명을 해야 된다, 좀 털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내비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원들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건 뭐 기류가 변화했다기보다는 계속 난기류다 이렇게 봐요. 각각 입장이 다른. 네. 네, 그리고 정돈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이낙연 전 총리가 본인이 대표를 하겠다고 하면 되는 뭐 그런 판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또 조금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다시 또 묻히고 이해찬 대표가 나서가지고 네. 좀 맞설려고 하는
이 상황이 또 펼쳐지고 있는 건데 민주당 당선자들이나 이쪽도 고민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론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네네. 것들을 보더라도 여론이 우호적이지가 않고 조국 사태가 더 악화된 방식으로 재현될 여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번 총선 때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득표가 2분의 1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2분의 1의 지지자 중에서 네. 절반가량은 통합당이 싫어서 민주당을 찍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실제 여론조사 뒷받침할 만한 건 있지만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하진 않겠는데 그런 층들을 또 배제할 수 있다는 고민을 충분히 할 거라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좀 속이 나타나는 것보다 더 시끄러울 거다. 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이해찬 대표가 너무 단칼에 정리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켜보면 된다라는 원론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데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좀 민주당의 리스크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 이해찬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30년 그 위안부 운동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이해찬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각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계속하죠. 그런데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30년 위안부 운동을 이렇게 정쟁으로 만들고 폄훼하는 것이 정작 누구냐? 이 윤미향이라는 개인하고 30년 위안부 운동을 동일시하고 있는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니냐? 윤미향 개인이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분리를 거기서 위안부 운동을 분리를 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윤미향 씨 문제는 윤미향 씨 문제로 네. 해결을 하고 위안부 운동은 위안부 운동대로 계속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덩어리로 한 덩어리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미향이 망하면 위안부 운동도 같이 망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 이거는 저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쪽 사람들이 이거는 네. 자초했다. 그러면 이분들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걱정하고 염려했더라면 이런 저는 대응은 안 했을 거라고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위안부 피해자들이냐 아니면 위안부 운동의 조직이냐. 저는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조직이 연간 수십억을 끌어들일 수 있는 화수분과 같은 그쪽 입장에서는 이걸 악용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계속 굴러 들어오는 조직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지 않는 한은 이렇게 윤미향 개인을 조직하고 동일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라도 끊어내야 됩니다. 이제라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다를 테고 또 보는 각도도 다를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TBS 뉴스공장 진행자죠. 김어준 씨가 누군가가 왜곡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고 그러자 이용수 활동가의 수양딸 광모 씨가 기자회견문은 또 내가 쓴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그러자 또 일제 강점기 피해자 관련 단체는 곽 씨 혼자 한 것이 아니라 한 7, 8명이 공동 작업을 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굉장히 뒤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런 주장들. 이용수 운동가를 돕는 분들이 있죠. 그중에 소양딸도 계시고 뭐 최봉태 변호사 이런 분도 계신데 네. 이 기자회견을 보면 배후가 없다는 게 너무 티가 나요. 기자회견문 정리된 게 있는데 그거 네. 다 뿌리치고 그냥 이용수 운동가 본인이 즉석에서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말씀을 이게 거의 1시간 하셨죠. 배우가 있는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음. 예. 그리고 지금 김어준 씨가 하는 얘기는 이게 굉장히 유감스러운 것은 일본 극우파가 하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예, 위안부 피해자들이 증언을 하면 저거는 네. 누가 써준 거다. 날조다. 이게 일본 극우파의 주장이었었고 예전에 그리고 운동권 사건 중에서 네. 유서 대필 사건이 있었죠. 조작 사건 중에 하나. 그러니까 저애는 나이가 어리고 뒤에 선배들이 있을 거니까 그 선배가 유서를 대필해 줬을 거다라고 하는 그 공안몰이 사건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사건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이용수라는 사람을 네. 운동가로서 그리고 네. 동료 시민으로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배우 얘기가 나온다라고 저는 지적할 수밖에 없겠고 그리고 뭐 곽상도 의원이 그날 기자회견을 깔아줬고 거기 있었다라고 하는 진짜 금방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짜 뉴스가 인터넷을 달구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윤미향 씨도 물론 이 난타전 와중에서 네. 보지 않아도 될 명예훼손을 겪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용수 운동가야말로 더 큰 음해를 당하고 있었다라고 네. 하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어준 씨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에 대한 뭐 반박 마음에 드네요. 등등. 오늘 제가 우리 저는 원래 이 정도입니다. 또 헤어지는 마당에 갑자기. 네. 김어준 씨는 음모론의 진짜 음모론의 그 대가죠.
제가 이분 음모론 때문에 저도 제 인생에 영향을 미친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 디도스 아, 그 2013년에 네. 디도스 특검이 있었잖아요. 2011년. 2011년. 네. 특검은 아마 그때 시작됐을 거예요. 13년부터. 근데 그때 제일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게 이제 그 낙검수 네. 그렇죠. 그래갖고 특검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특검에 저도 분기탱천해가지고 네. 이거 뭐야 이거 밝혀야 되겠다. 그래갖고 저도 들어갔어요. 변호사 그만두고. 그것 좀 홍보 많이 하세요. 디도스 특검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디도스 특검, 알아줍니다. 네, 제가 거기 들어가서 그랬군요. 네. 수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게 없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나오는 게 저는 없었나요? 합리적으로 의혹은 제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민주국가에서. 네. 그러나 그게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때 이게 아니구나라고 했을 때는 인정하고 자기 잘못을 네. 그렇게 시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분의 특징은 음모론 제기는 잘하는데 그게 안 밝혀지면 그냥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은 저 사람들이 실력이 없어서 못 밝혔다.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공격을 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는데요. 저는 알겠습니다. 제일 화가 네네. 나는 건 뭐냐면요. 이용수 할머니를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면 말이에요. 처음에 윤미향 씨는 92세 할머니가 기억이 왜곡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남편이 좀 있다가 저분이 목돈 때문에 돈 때문에 저런다라고 해서 할머니를 또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김어준 씨는 또 배우 조종을 당하는 꼭두각시라고 이렇게 지금 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그 한 인생을 망가뜨리는 걸 쉽게 생각할까? 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폐륜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분노를 해야 된다. 우리 평균적이고 상식적인 사람들이 분노해야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수요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그 부분 얘기했어요. 이용수 할머니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점 그건 알려드리고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뭐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들 김어준 씨 본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서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 거절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거절했어요? 네, 네? 그랬다고 하네요. 제작진이 물어봤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 처음으로 정의연 사태를 언급하면서 신속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4월 후면 30일 있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갖게 되는 만큼 그 전에 혹시 소환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민주당의 태도를 보면은 방탄 국회를 작동시킬 여지가 충분하죠. 뭐 거의 180석 되는 그 힘으로 뭐 이거 체포동의안 부결시켜 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불출석 계속하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빨리 수사를 할 수 있을 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건 뭐 마땅하죠. 네. 그 윤석열 총장 장모 사건과 비교를 해보면 이례적으로 수사가 지금 빠르게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이 시민단체 고발한 건을 받아서 직접 수사를 하고 또 며칠 안에 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일각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선택적 수사는 이게 집자면 한도 끝도 없는 게 그럼 꼭 윤석열 장모 사건하고 비교할 거냐 다른 사건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라임 사태나 이런 것도 검찰이 늦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장모 사건을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평면적으로 보면 검찰이 막 이렇게 뛰어들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근데 한국 사회가 이런 논쟁을 잘 제대로 풀지 못합니다. 사실관계 규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공권력이 자꾸 투입이 되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압수수색 들어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기다릴 필요가 좀 있다고 보여져요. 언론에서도 물론 타당한 의혹 제기도 있었지만 무리하게 회계 시스템이나 이런 걸 잘 모르고 던진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자중하는 자세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여지고, 네. 윤미향 당선자도 저는 개원 전에 소환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 며칠 물리적으로요? 네네. 남지도 않았고 네. 모양새도 더 억지로 더 빨리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네. 어쨌든 국회가 열리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소환이 이루어지고 또 본인도 자진 출석을 해서 털어낼 것이 있다면 털어내는 것, 이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선택적 수사는요. 이 사건의 개수하고 그다음에 이 검찰의 조직 역량을 봤을 때 불가피한 면이 있어요. 제가 해놓은 고소 이런 것들도 잘 진행이 안 돼요. 네네. 수두룩합니다. 네네. 근데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빨리 해야 될 거, 그다음에 또 집중해서 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을 가리죠. 네네. 가려야죠. 윤미향 씨 사건은 전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중대 사안이잖아요. 또 빨리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 장모 사건 수사해야죠. 수사해야 되는데 그게 공권력이나 아니면 공직자의 위치에서 한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윤석열 뭐 한 7, 8년 전에 있었던 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안의 중대성이나 시급성 이런 걸 봤을 때 물론 네. 이제 그건 공소시효 문제가 있어요. 네네.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도록 해야죠. 근데 이거를 윤미향 씨 사건하고 이렇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의도가 있는 비교다 이렇게 맞지 봅니다. 않다 이렇게 예.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로 그냥 바로 넘어가 보죠. 김종인 비대위 곧 출범할 거다. 두 분이 저번에 간만에 또 네. 의견을 일치하셔가지고 네. 그리고 또 하나 일치하신 게 박모 의원 전망 많이 틀리더라 이렇게 네. 얘기를 또 하셨어요. 제가 그분 방송을 열심히 네. 잘 들었기 때문에 네. 자주 틀리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통계를 정확하게는 안내받지만 어쨌든 의견은 그랬습니다. 공식 출범을 했습니다. 4.15 총선 참패 이후 보니까 한 40일이 지났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전반적으로. 저는 뭐 통합당 앞에 열린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봐요. 하나밖에 좌고 우면 없다.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오른쪽으로 가가지고는 네. 승부를 볼 수 없다는 게 뻔히 드러난 선거였고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유산을 완벽하게 청산해야 될 것, 그리고 세대 교체해야 될 것, 그리고 정책적인 전향이 몇 가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뭐 미래통합당이 야 우리도 이제 검찰 개혁에 찬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네. 경제 정책을 바꾸는 것이 국민들의 호응이 가장 클 거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은 필연적인 것이었고 경제 정책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무래도 경제 여기에 좀 쪽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예전에 네. 박근혜 비대위에 참여를 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었지만 되지 네. 않았거든요. 네, 근데 네. 본인이 조금 더 정권을 가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펼쳐 보일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은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전문 분야기도 하고 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특히 이제 비대위가 30, 40대 젊은 정치인들로 구성이 됐어요. 전반적으로 방향, 구성이 됐어요? 되진 네, 않았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예, 예상은 하고 있죠. 네. 이렇게. 네. 뭐 이거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젊은 70년대 이후 세대들이 주도해야 된다. 네, 그랬었죠. 사실은 본인은 앞에 나서지 않겠다라는 얘기를까지도 하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비대위원장이라는 중심을 잡고 그렇지만 본인의 소신대로 70년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로 네. 중심을 꾸리는 그거는 네. 계속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김소연 평론가 되게 지금 잘 얘기하셨는데 저도 뭐 아주 적극 공감하는 게 이제 타겟책은 경제로 승부를 볼 것이다라고 네. 저도 예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이분의 이제 전공 분야이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고 바라는 그리고 걱정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잘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그래서 비대위도 전문가인데 경제 쪽으로 전문가 뭐 이제 이런 사람들을 포진시킬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봅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이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얘기는 안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발언을 이제 열심히 하시겠죠. 앞으로는 홍준표 의원 등등 무소속 당선인들 복당 어떻게 연관관계가 있을까요? 홍준표 의원이 아마 제일 비대위원장 취임 소식을 듣고 가장 결정 소식을 듣고 가장 아마 침울하신. 앞이 깜깜해졌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뭐 민심을 탐방을 하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던데 네. 아마 본인도 마음을 좀 비운 거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 당 내에도 실제로 홍준표 의원이 전 대표가 들어왔을 때 네. 이게 당이 또 거꾸로 갈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중에 포함되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는 일단 전 대표를 지내셨던 분이 공천에 불복을 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모양새 자체가 네. 정당 이 시스템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글쎄요, 뭐 언제까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당이 정상화될 때까지 그래서 그분의 영향력이 한계 지울 수 있을 때까지는
예, 저는 밖에 계시는 게 더 좋다. 복당까지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뭐 예, 이렇게 그분도 이해를 좀 많이 돌아보시고 스스로를. 하겠습니다. 예. 네, 짧게 네. 뭐 복당 문제. 저는 글쎄 김종인 비대위가 끝내 뭐 홍준표는 돌아오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진 않은데 급한 건 또 아니지 않을까 네, 복당이 네, 예, 네, 그렇게 네. 해서 조금 레딧비 어. 하는 상태로 쭉 흘러가지 않을까 당분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오늘 두 분이 같이 하는 마지막 시간이에요. 8729번님, 장 변호사님 잘하는데 오늘 왜 잘릴까요? 말해봐요. 방송국이 문제군요. 이렇게. 아닙니다. 잘리시는 게 배우자분 아니고요. 아니세요? 8729. 우리 가족이 의심되네요. 네. 제가 잘린다는 얘기가 어디 나왔었어요? 제가 아까 네. 두 분이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멘트를 그랬군요. 드려가지고 그런데 따로따로 나오세요. 다른 요일에 따로따로 뵙게 돼가지고 네 여러분들 두 분과 영원히 인사하는 게 아니라는 점 인사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네, 저는 뭐 다음 주에 새로운 코너로 네. 네, 만나 뵙겠고요. 네. 필요하면 3인칭으로 장진영 변호사를 비판하겠습니다. 다른 코너에서도. 그리고 재밌겠는데요. 예, 장변님하고 같이 해서 즐거웠고요. 네. 사실 생각보다 통하는 게 많아서 네. 일부러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각도 좀 인간적으로 각을 세웠습니다. 네, 그렇더군요. 네, 그런 재밌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예, 네. 아니, 저도 아쉽네요. 조금 해볼 만한데 예, 이제 하여튼 선거 때문에 많이 시간을 비워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한테 미안하다는 아닙니다. 생각이 네. 있고요. 앞으로 뭐 근데 월요일 날 나오신다고요? 네, 아마 네네. 그럴 저는 것 아마 같아요. 화요일 날 만날 것 같은데 네. 뭐 알겠습니다. 한번 종합 정리를 한번 만나죠. 뭐 종합 같이. 정리. 네. 나중에 식사라도.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따로따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